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자녀가 산만하고 과격한 행동을 보일 때 우리 애가 ADHD는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부모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도 ADHD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명 조용한 ADHD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동현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ADHD가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긴 이름을 가진 주의산만, 과잉 행동, 충동성을 위주로 하는 아동기 초기에 발병해서 만성적인 결과를 받으면서 학업이나 대인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만성 질환입니다. 네, 이게 아동기 초기에 좀 발병한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좀 예. 어린 나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연령대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몇 살 정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려서도 여러 가지 까다롭거나 활발했거나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들어가서 단체 생활을 시작한 후에 발견되는, 즉 우리나라 나이로 한 7, 8살경 그때 보통 발견되는 수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좀 산만하다, 좀 과격하다 이런 모습을 약간만 보인다고 다 ADHD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정확하게 ADHD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나이의 또래에 비해서 예를 들면 집에서는 잘 모르는데요. 학교에서 보면은 20명, 25명 있는 가운데 유별나게 뛰고 움직이고 책상에 올라가고 복도에서 뛰고 집중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정도로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심한 그런 아이들이 이제 평균적인 그 나이의 또래에 비해서 심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이가 ADHD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앞서 예. 말한 것처럼 과격하거나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 말고도 일명 조용한 ADHD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ADHD 그러면 과잉 행동, 주의산만, 충동적 행동 이것들이 이제 다 같이 나타나는 형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 아이들이 그런 과잉 행동이나 충동 행동들은 드물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주의산만함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주의산만 우세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흔히 조용한 ADHD 또는 옛날 진단명으로 ADD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용한 ADHD 아동들은 과잉 행동, 좀 과격한 행동을 전혀 보이지를 않나요? 전혀라고까지는 없지만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조용하게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ADHD 아이들이 교실에서 뛰고 움직이고 나대고 말 많이 하고 또 중간에 불쑥 끼어들고 차례 무시하고 화 잘 내고 이런 행동들은 드물고요. 대부분 조용하게 지내는데 혼자 공상을 하거나 일을 제 시간에 잘 마무리 못 지어서 별도로 남아서 나머지 공부를 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민감한 게 아니라 내부 자극, 자기 생각이나 자기 속에 몰입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ADHD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과잉 행동,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활발하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조용하고 얌전하면 우리 아이가 ADHD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잘 모르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아이들은 꾸물럭거리고 시간 내에 자기 과제를 잘 못하다 보니까 학업 부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주어진 시간에 하다 보니까 게으른 아이 또는 딴짓하는 아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안 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학업 부진이 오는 게 제일 많고요. 또 하나는 노력하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학업 부진 이런 것들이야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존감 자체가 낮아진다는 건 인생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그렇죠. 아이가 바로 ADHD가 아닌지 이 가정에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또 따로 있을까요? 뭐 미국 정신건강협회에서 9개 진단법 이런 걸 제시하고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네. 공부하거나 일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부주의나 실수를 자주 한다. 심부름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자주 있다. 이런 등등 사항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이상, 보통 우리가 6가지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 이제 조용한 ADHD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책상에는 오래 앉아 있고 숙제나 과제를 하는데 자꾸만 딴짓을 한다든지 또는 한 20-30분이면 끝낼 수 있는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걸린다. 또는 약속이나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고 공부를 오랜 시간 하는 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교수님 말씀과 그래픽으로도 이렇게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안내해 드렸는데 요즘에는 워낙 또 ADHD 증상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일시적인 증상도 ADHD가 아닐까 이렇게 좀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혹시 좀 다르게 좀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불안한 아이들, 정서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른들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혹시 또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건성으로 대화하고 무슨 얘기했는지 잊어버리고 잘 모르는 수가 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하기 싫은 공부를 하거나 동기가 부족한 경우 얼마든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다른 또 외부 환경, 예를 들어서 가정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다든지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가까운 가족이 뭐 아프셨다든지 이런 경우는 집안이 어수선하고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런 때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일시적인 환경적인 문제 또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이것들이 이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아이들의 마음을 딴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구별을 자세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뭐 규칙을 지키거나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좀 딴 데가 있거나 그런 일들이 많고 또 그런 게 아이다움이다라고 생각하기에 쉬워서 놓칠 위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ADHD를 앓거나 위험성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 같은 게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선 아이들이 그 ADHD 문제, 집중력 문제 이거에만 너무 초점을 보실 게 아니라 아이들의 전반적인 마음 상태나 건강 상태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야단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야단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나 장점을 조금 보시려고 자꾸만 노력을 해서 야단치는 걸 좀 줄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생활을 좀 규칙적으로 조직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너무 아이들을 짜놓으면 곤란하지만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노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계획적으로 습관적인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서 그걸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 시간 같은 것도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단 조금씩 아이의 능력에 맞춰서 또는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잘게 쪼개서 쉽게 아이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 중요하고요. 또는 대화할 때 눈 마주친다든지 한 말 따라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진득하게 참고 인내하는 것들을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가정생활 전반에서 온 식구들이 같이 협력하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동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